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언어 학습 도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어쩌면 좀 막장 드라마 같은 우리네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생활 속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어때요? 기대되지 않나요? 자,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숨어있는 유용한 영어 표현들 같이 파헤쳐볼 준비 되셨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영어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표현들이 가진 뉘앙스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단순히 단어와 문장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 대화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가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사랑, 그리고 오해와 화해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영어 표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가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효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It's freezing cold. 너무 추워요. 자, 먼저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 12월 10일에 한국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는 정말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는 날이었어요. 특히 서울이나 수원 같은 수도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1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갔으니 얼마나 추웠을지 짐작이 가시죠? 이런 날씨는 보통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자주 경험할 수 있지만 이날은 유독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얼어붙을 것 같은 냉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옷깃을 여며도 스며드는 한기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간절히 필요했던 날이었고, 바로 이런 날씨에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따뜻한 보일러일 텐데요. 문제는 바로 이 보일러에서 시작됩니다. 보일러는 겨울철 난방에 있어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니까요. 70대 노부부가 살고 계신 낡은 주택의 보일러가 그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추운 날씨에 난방도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것은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더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냉기가 스며드는 집 안에서 얇은 이불만으로는 도저히 추위를 막을 수 없었죠. 어르신들은 추위에 덜덜 떨다가 결국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추위와 함께 불안감이 묻어 있었죠. 아이고, 얘야.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안방까지 냉기가 들어와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어떻게 좀 안 되겠니? 하고요. 부모님의 목소리는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글쎄, 어머니, 아버지,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될 때 들를게요. 일단 따뜻하게 입고 계세요. 아니면 동네 목욕탕이라도 가셔서 몸 좀 녹이세요. 라면서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은 부모님이 겪고 계신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는 기색도 없었죠. 며느리는 옆에서 들으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들에게는 귀찮은 일일 뿐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부모님의 고통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어르신들은 아들 부부의 차가운 반응에 큰 실망감을 느끼셨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They are so cold-hearted and indifferent. 이런 말이 절로 나왔겠죠. 그들은 너무 냉정하고 무심해. 이 상황에서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도 얼어붙은 보일러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을 겁니다. 결국 부모님은 아들네 집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직접 딸네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들 부부에게서 받은 상처와 실망감을 뒤로 한 채 마지막 희망을 걸고 딸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신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배울 표현 It's freezing cold. 이 문장은 말 그대로 정말 너무 춥다는 의미예요. 날씨가 뼈를 애는 듯이 추울 때 혹은 어떤 상황이 감정적으로 매우 냉랭할 때도 은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죠. 물리적인 추위를 넘어 마음의 추위까지 담아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It's freezing cold today. I need a warm coat and a hot cup of tea to warm myself up. 오늘 너무 추워. 따뜻한 코트와 뜨거운 차 한 잔으로 몸을 좀 녹여야겠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난 부모님의 육체적 정신적 심정이 딱 이랬을 겁니다. 이 표현은 또한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 어떤 사람의 태도나 반응이 매우 차갑고 비협조적일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is response to my proposal was freezing cold, completely lacking enthusiasm. 내 제안에 대한 그의 반응은 아주 차가웠어. 열정이 전혀 없었지.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What a pleasant surprise.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이네요. 부모님은 아들 부부에게서 받은 실망감을 뒤로하고 힘든 발걸음 끝에 딸내의 집 문을 두드리셨어요. 딸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님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게 웬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 주시다니 제가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라며 두 팔 벌려 부모님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과 애정이 가득했죠. 부모님이 오신 이유를 듣자마자 딸은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당장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불편한 거 하나 없이 편안하게 모실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여기서 푹 쉬세요. 라며 극진히 부모님을 보살필 준비를 했습니다. 딸의 눈빛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딸은 즉시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방을 내어주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정성껏 식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물에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밤새 부모님의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죠. 부모님의 손발을 직접 마사지해드리며 피로를 풀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잠자리에 드실 때는 따뜻한 차를 직접 끓여다 드리고 혹시라도 밤에 추우실까봐 여분의 이불까지 꼼꼼히 챙겨드렸어요. 딸의 지극정성인 모습에 부모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근심 걱정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과 편안함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딸이 느꼈을 감정, 그리고 부모님이 딸에게서 느낀 따뜻함은 바로 What? A pleasant surprise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표현은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분 좋은 놀라움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Oh, you came to visit me without telling me? What a pleasant surprise. I'm so happy to see you. 어머, 말도 없이 나 보러 왔어.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이야. 너를 보니 너무 행복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표현은 예상치 못한 기쁨과 행복감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멋진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기쁜 감정을 전달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You are disinherited. 너는 상속에서 제외됐다. 며칠 뒤 보일러 수리가 완료되어 부모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딸의 집에서 보낸 시간은 부모님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딸은 마지막까지 부모님 손을 꼭 잡으며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보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라며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이 느껴졌죠.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은 딸이 보여준 지극한 효심에 너무나도 크게 감동하셨고 결국 중대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10억 원을 딸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한 것이죠. 그동안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끼고 모아왔던 전 재산, 평생을 모은 노후 자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결정은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자식의 효심에 대한 깊은 인정과 감사, 그리고 불효에 대한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 부부는 충격에 휩싸여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부모님께 달려와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장남인데 이 집에 대를 이을 사람은 전데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이건 불공평해요. 라며 길길이 날뛰었고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버님,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가 언제 부모님께 불효를 저질렀다고 이러세요? 라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우는 신용까지 하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애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분노에 가까웠죠. 하지만 부모님의 결심은 너무나도 확고했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정해졌다. 너희들의 진심 없는 행동은 우리를 실망시켰다.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We have decided to give all our assets, every penny we've ever saved, to our daughter who truly cared for us. As for you, because of your lack of filial piety and the way you treated us, you are disinherited. 유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돌봐준 딸에게 우리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주기로 결정했다. 너는 너의 불효와 우리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된다. 이 표현은 너는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박탈당했음을 의미합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막장 상황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크게 실망했을 때 Because of your consistent misconduct and lack of respect, you are disinherited from our will. 너의 지속적인 비행과 불경스러운 태도 때문에 너는 우리 유언장에서 상속 제외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재산의 상속 관계를 넘어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즉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아들 부부는 부모님의 단호한 결정에 큰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죠.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과 부모님께 소홀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기 시작한 거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정말 불효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진심으로 잘해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꼭 지켜봐 주세요. 라며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빌었죠. 며느리도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불손하게 굴었던 건 모두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정말 효도하겠습니다.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산을 되찾기 위한 연기였을까요? 그것은 오직 시간이 말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마음을 굳히신 상태였어요. 아들 부부의 말을 듣고도 그들의 진심을 믿을 수 없으셨던 거죠. 이미 늦었다. 너희들의 진심은 어디에도 없었다. 너희는 그저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진정한 효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이 상황에 딱 맞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무리 말로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해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의미예요. 아들 부부가 뒤늦게 후회하며 말로만 효도를 다짐하는 모습에 부모님은 이 속담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이 속담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Don't just promise to help me. Show me you mean it by actually doing something.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그냥 돕겠다고 약속만 하지 말고 실제로 뭔가 함으로써 진심을 보여줘.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진정성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5번째 표현입니다. Better late than never.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세월이 흘러 1년 후 아들은 부모님의 결정에 큰 충격을 받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효도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죠. 그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 댁을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고 집안의 낡은 가전제품을 수리해주고 정원도 깨끗하게 가꾸어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여 함께 병원에 동행하고 필요한 약들을 꼼꼼히 챙겨드리기도 했죠. 보일러 고장 사건 때처럼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는커녕 부모님의 작은 요구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배려하며 해결해 드렸습니다. 며느리도 아들 옆에서 함께 부모님께 지극정성으로 대하며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녀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을 배우러 다니고 부모님께 따뜻한 목도리를 직접 떠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효도는 더 이상 재산 때문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아들 부부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반신반의했지만 1년 동안 꾸준히 이어진 진심 어린 효도에 결국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셨습니다. 그래, 이제서야 우리 아들이 철이 들었구나. 뒤늦게나마 이렇게 잘해주니 고맙다. 라며 흐뭇해하셨죠. 비록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는 결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아들 부부의 변화에 깊이 감동하셨어요.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되신 거죠. 이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이 바로 better late than never 입니다. 이 문장은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로 어떤 일을 뒤늦게라도 시작하거나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할 때 사용해요. 아들 부부가 비록 늦었지만 진심으로 효도를 시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의 변화를 인정하는 상황에 딱 어울리죠. 예를 들어, He finally submitted his report 2 days late, but better late than never, right? 그는 마침내 이틀 늦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안 그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를 줄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의 가치를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70대 노부부의 보일러 고장 사건에서 시작된 막장, 드라마 같은 가족 이야기를 통해 5가지 중요한 영어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It's freezing cold. 너무 추워요. What a pleasant surprise.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이네요. You are disinherited. 너는 상속에서 제외됐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즉,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better late than never.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5가지 표현들을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보았습니다. 이런 재미있고 때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영어 표현들을 익히니 훨씬 더 기억에 쏙쏙 남고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더욱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나요? 단순히 문법 규칙이나 단어의 의미만을 외우는 것을 넘어 이러한 스토리텔링 방식은 언어를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게 해주고 학습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을 일상생활에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유창하게 구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와 유용한 영어 표현으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오늘 배운 표현들을 복습하고 영어 학습을 꾸준히 이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을 항상 응원합니다. 안녕! 오늘은 영어도 잠시 배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